네, 2024년은 참 투자하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결말은 좀 아쉬운데요. 2025년은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정비해야 할지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체제라는 초유의 안객 속 정국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탄핵의 미로 속에 연초 국정 운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더 내려갈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누누이 2,400선이 거의 마지노선, 지지선이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조금 아쉽긴 했지만 여전히 유지하면서 마무리는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12월 우리가 걱정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적어도 외국인들은 연말까지 거의 지난 6개월 동안 쭉 팔아오던 것에 비하면 12월에 빠져나간 게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0.05%포인트밖에 안 줄었어요. 그 사이에는 평균 0.6%포인트씩 줄었는데 월 단위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외국인들은 확실히 국내의 저가 매수세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국정 난맥상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걱정들이 있고 그것이 일부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더 여전히 냉정하게는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버티고 있고 환율 시장에서는 그런 국정 공백 이슈보다는 거의 FOMC의 매파적 금리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명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환율 급등세를 연출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경제 변수가 전반적으로 좀 더 큰 힘을 작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도 문제지만 아무래도 환율 시장이 더 문제인 것처럼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좀 탈 많고 말 많았던 올해 증시가 패작을 했어요. 상반기만 해도 그래도 3,000피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했었는데 7, 8월의 변곡점으로 블랙 먼데이도 맞게 되고 좀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좀 쭉 이어오고 있는데 예상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사실은 올해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아까도 헤드라인 나오던데 용두삼이 또는 처음에 기대로 엄청 잘 나갔지만 상반기는 하반기 그것이 그대로 다 꺾여서 좀 아쉬웠다. 상반기 또 특히 우리 밸류업 일본 베이지마크 잘해서 잘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실망감 오면서 많이 빠졌던 것이 이제 큰 영향을 줬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안에서도 또 사실은 되게 잘한 업종과 못한 업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우리 잘 아는 이제 조선주. 이거 연초 이후에 사실은 66%나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잘했죠. 3년 동안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반면에 정말 못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화학. 화학이 이제 마이너스 49%인데 2차 전지 관련 재료주들이 이제 그 안에 좀 많이 섞여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단일 종목으로 보면 뭐니 해도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고점 대비,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10조 원 순매수했다가 기대감으로 하반기에 20조를 팔았어요. 그래서 네트로 마이너스 10조 순매도로 끝났다는 것이 우리나라 하반기 주시장을 완전히 끌어내는 주범은 사실은 삼성전자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조 원 매도 주 원인은 좀 삼성전자의 약세가 우리 시장을 좀 짓눌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들도 있고 사실 2024년은 진짜 참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글로벌 증시는 좀 대세 상승장이었기에 국내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포모 현상을 전반적으로 많이 겪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수익률이 좀 시가총액 상위 20개국의 또 최하위고 러시아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내년에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은 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많이 빠졌다는 거죠. 낙폭과대. 그거보다 더 좋은 소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 말씀드렸지만 12월 들어서도 외국인들이 거의 안 팔았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사실은 7월 달 고점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거의 한 22조 샀거든요. 그 안에 10조는 삼성전자고 나머지 12조가 기타 등등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20조 팔았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거죠. 하반기에 삼성전자 제외에 외국인들이 좋아했던 종목들은 쭉 유지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나 네이버나 또 사실은 금융주 막판에 10월에 좀 빠지긴 했지만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결국은
국내에서 ROE 개선 가능성이 있고 업황도 좋고 주주환원도 좀 잘할 것 같고 소위 진짜 밸류업스러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은 워낙 주가가 싸기 때문에 결코 팔지 않고 이 상황에서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잘 버텨냈다는 거, 그런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로 가서 좀 우리 외환 당국이 좀 환율 방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 첫 번째로 외국인들은 좀 모멘텀을 찾을 것 같고요. 그거에 힘을 빌어서 상법 개정 등 정말로 ROE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서 외국인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네. 마치 일본이 작년 올해 엄청 올라간 것처럼 우리나라도 기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시 저가 매력이 가장 뚜렷하게 있고 또 구조적인 좀 ROE 개선 노력이 가시화돼야 하고 환율도 좀 안정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환율이 사실 지난 금요일에 1,485원을 돌파했고 오늘도 1,470원대까지 좀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 트럼프 2기 초반까지는 강달러 전망이 굉장히 우세한 편인데 내년에 환율 1,500원도 좀 대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1,500선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좀 아시아권에서도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사실은 올해 환율 상승을 맞아요.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연초 위에 14% 상승, 일본이 12% 상승해서 정말로 강달러 기조화에서도 정말로 통화 약세인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시아가 다 그런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 루피아는 한 2%, 중국 위안화도 2.8%, 싱가포르 달러도 3%, 지금 달러 지수가 6.5% 올라간 거에 비하면 오히려 선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다 버린 건 아니다. 결국은 환율 방어 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아쉽게도 최근 들어서는 이 정도 되면은 외환 당국이 매일 나서서 사실은 환율 방어 의지 천명 좀 해줘야 되는데 통 안 들려요. 그게 좀 아쉽고, 네. 이러면 여차하면은 이 환율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수포자가 아니라 환포자 뭐 이런 걱정이 드는데 이걸 빨리 되돌려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거래량이 적을 때, 외환 거래량이 적을 때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먼저 안정화시키고 금리 인하는 서서히 사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먼저 지금 당장은 환율 인하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우리 시장 벌써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미국 증시도 계속 달려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 또 트럼프 2기 투자자분들은 좀 어떤 점을 좀 대비하셔야 할까요? 일단은 미국은 워낙 여전히 기대가 많고 전 세계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미국에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대가 큽니다. 거꾸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역으로 제한받는. 왜냐하면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램프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시장이 내년도에 상승 여력이 조금 사실은 좀 둔화될 거다,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워낙 많이 빠져서 상승 여력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데 1월 20일까지 트럼프 취임일까지는 변동성이 여전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좀 비겁하지만 따라하면 안전한 투자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뭔가요? 하나증권에서 지난주에 발표됐던 보고서 되게 재미있는 거 소개시켜드리면 24개 우리나라 분류 업종들 중에 1월 달에 1등, 2등 하는 업종을 따라서 사면 1월 지나서 2월부터 6월까지는 시장보다 늘 더 많이 오르더라.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1월 달에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그걸 다 맞추면 좋겠지만 어렵잖아요. 지금 네. 변동성이 더 크니까 1월 정도의 방향성을 잡아서 주도주로 나가는 업종 1, 2등 그 안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려면 주를 거기서 뽑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상대적으로는 리스크는 적고 수익은 좋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투자 꼭 한번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1월에 좀 주도 섹터들을 잘 캐치하셔서 상반기에 좀 투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그래도 전년비 대비, 전년 동기 대비의 마법을 조금 기대해 보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분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